경성 크리처 아주 재미있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경성 크리처에서 그 작중 초반에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. 태어나 보니 이런 세계였다. 이게 사실은 사실 대한민국 자체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해요. 태어나 보니 이런 상황이었다.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 넘어가면서 이제 1945년이 배경인데 1900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경우에 경성 크리처에서 평생 동안을 이제 그 정도로 살아온 거예요. 38년 동안 일본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38년이면 사실 한 세대하고도 좀 더 지났을 때죠. 38년 동안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. 그 당시에 어쩔 수가 없죠. 그걸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런 말이 있어요. 고종이 마지막에 그 1900년도 초반에 그 일본한테 넘어가기 직전에 이토가 고종에게 한일 합방 문서를 들이밀면서 고종에게 이런 말을 했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. 이거는 뭐 여러 사료에도 나오고 증언도 많이 나오는데 고종에게 백성들은 고종의 개인 재산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뛰쳐나간 걸로 유명하죠. 그 사인하라고 서류 던져놓고 나간 걸로 유명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 기준으로는 조선 시대나 대한제국 시대나 마지막에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제국 시기나 일본 일제 시대나 똑같았다는 거죠. 근데 그걸 되게 잘 표현해놨고 경성 크리처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일본에 대한 그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. 그 당시에 뭐 경무국이랑 경무국이랑 일본 군대 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긴장 관계도 실제로 되게 잘 묘사돼 있고 그리고 총독부 이야기를 말이 안 해놨는데 총독부랑 일본 군 조직이랑 일본 경찰 조직이랑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서로 충돌이 많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 충돌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걸 잘 이해했던 지금 그 넷플릭스의 작품이다. 이거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깊네요. 또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총원 옥세하라 이러한 그 작품이 있어요. 일본 경성 크리처가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 최근에 그 미야자키 하요 지브리 스튜디오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랑 똑같은 그 주제랑 마찬가지인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도 결국에는 그 1945년 내용을 담고 있죠. 1945년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져 내려가는 일본 제국 1945년 3월로 돼 있는데 1945년 8월 달에 이제 원자 그 무기가 터지면서 끝이 나는데 도쿄 대공습이 1945년 3월 달부터 이제 슬슬 다 소문이 났고요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했었을지 무너지기 직전까지 어떤 분들은 일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아무도 독립을 예측 못했던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나타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진짜 크리처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그 대한민국의 크리처 자체는 그 일본이 만들어냈지만 그 당시에도 일본이 만들어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이 만들어서 합쳐진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점철된 그러한 총합이라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무관심 뭐 그런 거를 뭐 가르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작품 속에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독립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죠. 그게 바로 아마 주인공이 말했던 태어나고 보니 나는 일본이었다. 태어나고 보니 이런 세상이었다. 라고 하는 그 주제와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고요.